2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인 잠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의 주요 도심지이자 다양한 랜드마크를 보유한 명소입니다. 사실 이곳은 조선시대 백성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잠실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잠실은 누에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건국 초 나라는 고려말 전란으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 비단을 만드는 양잠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비단은 옷감일 뿐만 아니라 돈 대신 사용할 수 있었고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중요한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대 왕실이 직접 관리하는 국영 양잠단지인 잠실을 세워 농민들에게 실 뽑는 것을 가르치고 생산된 비단을 왕실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잠실은 여러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 한강 동남쪽에 설치된 잠실을 동잠실이라 불렀는데 이 동잠실이 설치된 위치가 현재의 잠실입니다. 잠실은 한강 상류의 비옥한 흙 덕분에 걸음 없이도 뽕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제작한 전국 지도인 동여도에는 지금의 잠실 위치에 뽕나무 밭이란 의미의 상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잠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던 분야였습니다. 남자들은 농사를 지었고 여자들은 실을 뽑아 옷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고 고치를 거두던 침잠례라는 의례를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알리고 널리 장려하기 위해서였죠. 양잠업이 활발해지면서 폐단도 발생했는데요. 뽕 따는 군인인 적상군들이 백성들의 뽕을 빼앗고 민간에서 계속 횡포가 이어지자 백성들이 뽕나무를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잠실은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촌호수 서호 언덕 부근은 1637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7일간 버티다 결국 청나라 태종 앞에서 항복의식을 치른 장소였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청나라는 조선에게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의 공덕을 세운 기념비를 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삼전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삼전도비라고 불렀는데 청나라는 이 비문의 내용을 조선에서 직접 짓도록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인조가 삼전도비의 비문을 지을 사람을 찾아 빨리 짓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쓸 사람이 없어 인조가 몇 명의 대신들에게 삼전도비의 글을 짓도록 하였으나 다들 핑계를 대거나 사양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경석의 글을 택해 청태종에게 인조가 항복했다는 사실과 청태종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편 지금의 석촌호수 자리엔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 흘렀습니다. 이곳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이어지는 송파나루가 생겼고 전국 각지에서 물건이 모여드는 송파장도 열렸습니다. 송파장은 전국 10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윤겸이 그린 송파환두를 통해 당시 송파나루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년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강의 흐름이 바뀌어 송파강은 약해지게 되었고 송파나루와 송파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뽕나무도 쓸려나가고 토양 자체가 모래밭이 되어 잠실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후 잠실은 1970년대 한강 개발 사업과 대규모 매립을 통해 발전하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며 현대적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잠실은 잠실 종합운동장,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등 수많은 랜드마크를 보유한 도심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잠업의 터전이자 병자호란의 애절한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의 현장.
그리고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었던 송파나루와 송파장까지 잠실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애환과 땀이 녹아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현대적 공간으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그 이름엔 깊은 역사를 간직하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잠실의 역사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한국고전번역원이었습니다.